자, 우리 호텔 얘기했었는데 우리 또 화진선녀가 호텔에서 일할 때 겪었던 아주 무서운 귀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굉장히 쫄깃하다. 네, 그 전에 무서운 얘기. 그치, 진짜 무서운 얘기고 호텔과 관련된, 우리 방금 호텔 얘기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요. 그 전에 제보받은 얘기인데 이 얘기도 만만치 않게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제목 자체가요, 의사 이모부가 겪었던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의사 이모부. 네, 의사 이모부가 죽은 환자를 차에 태웠던 실화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라고 왔어요. 죽은 환자를 차에 네, 태웠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편의상 이분 제보자를 형준 씨라고 하겠습니다. 형준 씨의 이모부는 직업이 의사이신데 지방의 어느 작은 지역에서 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제보자분께서 정말 매일 앞뒤에다가 강조하셨던 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래.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지역과 자신의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사연을 읽어달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 사연에는 정확한 지역을 써놓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형준 씨의 이모부는 병원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보통 막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막 중간에 일찍 퇴근하고 이러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모든 병원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한 후에 이모부는 병원 불을 다 끄고 문까지 다 잠근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백미러를 쳐다봤더니 백미러에 뒷좌석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뒷좌석에 평소 이모부 병원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이 앉아있더래. 차 안에. 차 안에. 뭐야? 예전에 자주 오던 환자였는데 요즘은 통 안 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근데 그분이 평소에 보라 색깔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그 보라색 옷을 입고서는 아마 이모부가 막 정신없이 차에다가 짐 싣고 막 뭐 타고 하는 중에 타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전하려고 신호 켜는 순간 그분이 딱 앉아있고 너무 당황한 거야. 근데 조금 당황한 이모부와 달리 이분은 너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런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뒷좌석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 손님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할아버지셨고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자산가. 재산이 자그마치 1000억대. 그래서 형준 씨네 이모부의 병원에서도 종종 오긴 하셨지만 그곳이 조금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1000억대 자산가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네 가족들까지도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조금은 유명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는 굉장히 당황하긴 했지만 너무 당연하게 자신의 차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조금 성격이 원래 좀 그러셨겠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백미러로 이모부를 쳐다보더니 이 원장 나 좀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게 라고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운전기사한테 약간 말하듯이. 평소에 좀 그러셨겠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당시에 그 어르신이 사시는 곳과 이모부의 집은 사실 정반대였대요. 병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모부 사는 곳은 동쪽이면은 그 어르신 사는 동네는 서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곳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려면 1시간이 넘는 거리였던 거야. 30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이 오랜만에 왔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뻔뻔하게 차에 탔고 이미 나 데려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모부가
차마 거절할 수는 없는데 너무 피곤하잖아. 자기도 늦게까지 일하고 지금 퇴근했는데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 그래 너무 노인이고 하고 데려다 드리자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모부는 그 어르신을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고 이게 대화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게 쌓여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중간중간에 끊길 때는 그냥 운전에 집중을 하거나 조금 멍 때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퇴근길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졸음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겨우겨우 운전을 해서 사실 왕복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가는 거 자체는 한 뭐 20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 어르신이 계시는 그 동네에 도착을 했고 그 분이 사는 그 집 주택 같은 데로 도착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고맙네 뭐 우리 집에 와갖고 차라도 한잔 하게 라던가 뭔가 또 다른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모부가 빨리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갈 생각에 얼른 먼저 차에서 내린 다음에 뛰어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막 이제 누군가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안에서 막 기척이 들릴 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모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어르신 오셨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막 이렇게 문을 두드렸대요. 근데 갑자기 안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이상한 눈으로 이모부를 딱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은 그 이모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나와봐봐 라고 하면서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불렀고 영문도 모른 채 다른 가족들이 현관으로 다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는 아 왜 이러지?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어르신 모셔왔어요. 지금 차에 계시는데 제가 빨리 가서 뭐 몸이 좀 불편하신지 부축해서 모셔오시면 돼요. 저희 집에 이제 가야 돼서 라고 하는데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 좀. 그래서 아, 이 집이 뭐 일이 있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가족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있으신 분이 화를 갑자기 엄청 내더니 이 이모부한테 아, 이 양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아버지 합니다. 데리고 왔는데 왜?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르신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됐는데 뭔 소리예요? 3년이요? 아니 3일도 아니고 3년이요?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집에 들어간 입구에 개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 개도 안 짖었대. 개들이 이 원장님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모르는 사람이면 짖을 법도 한데 당연히. 그래서 가족들도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그러고 보니 왜 개들이 안 짖었지? 이 얘기를 했대. 원래 낯선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개들이 짖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한 마리가 짖으면 여러 마리 짖고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그 집 개들이 낯선 사람들 보면 그렇게 짖었었대. 가족들 아닌 이상은. 근데 개들이 어느 개도 짖는 소리가 안 들렸고 그랬었대요. 아 그럼 같이 온 게 맞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안 짖지. 그래서 그 가족들도 처음엔 되게 화를 내다가 그 개들 안 짖는 거 보고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기하게도 그 어르신 댁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또 하필 그날 왜 모여 있었냐면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도록 가족들이 재산 분할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날도 그 집에 모여가지고 그 어르신이 살던 집에 모여서 안 그래도 싸우고 있었던 찰나였던 거야, 그때가. 아니 얼마나 돌아가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남의 차를 타고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가족들이 싸우고 자식들도 싸우고 막 친척들도 싸우고 아무래도 지역이 작다 보니까 다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조금 지역에 할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문 두드리면 어르신 오셨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이러니까 가족들이 다 나가고 저 사람이 미쳤나 하면서 화를 냈던 거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진짜. 근데 우리도 왜 지역이 우리 뭐 엄마만 해도 동네에 진짜 옆집 아닌 이상은 누가 돌아가셔도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소문이 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모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돌아가신 거는. 그치.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변에 그 집 큰어른이 돌아가셨대 이 정도만 알지. 옆 동네까지 와가지고 소문이 날 일은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당시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어른들은 그 집이 계속해서 재산 싸움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그 어르신이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오신 것 같다 그러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모부도 그 사건 이후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고, 당시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형준 씨 역시도 원래는 아예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 이모부가 이 일을 직접 겪었잖아. 그러니까 형준 씨네 집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사람이 죽은 후에도 머무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 때문에 자꾸만 싸우거나 가족들이 잡음이 많으면은 조상이 못 떠나가고 저렇게 맴도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근데 저 같아도 그런 걸 겪고 나면 제가 만약에 아 정말 영혼이 있구나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그리고 이분이 쓰셨던 얘기가, 제가 글 주변이 없어서 내용이 좀 뒤죽박죽하네요. 워낙 지역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지역하고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웬만해서는 딱 알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한 인물이라서 그치.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요. 충격적이었던 게 이모부가 그날 어르신을 데려다 드렸잖아.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대요. 심지어요? 어르신을 그렇게 데려다 주는 걸?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가 작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얼굴들이 많잖아. 특히 그 병원 주변에는. 근데 당시에 이모부가 창문이 썬팅이 많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안이 좀 보였나 봐, 잘. 근데 이모부가 퇴근을 하고 나서는 원래는 예를 들어 동쪽이면은 동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이모부를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이모부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주민은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저 양반이 왜 자기 집 쪽으로 안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하고 운전을 하면 쳐다봤었대. 그러면서 어디 가는 거지? 마침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차를 방향이 같다 보니까 우연하게 따라가게 됐는데, 이모부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건지 혼자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은 뒤에 사람이 없었던 거.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혼자 저렇게 통화를 하면서 왜 저 방향으로, 뜬금없는 방향으로 저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해서 가지? 라고 목격했던 지인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럼 진짜 홀린 것처럼 일하는 게 애초에 잠겨있는 차 안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상하게 그러네. 인지가 안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계속 혼자 얘기하면서 운전하고 하면서 혼자 자꾸 얘기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밖에서 본 사람들은 통화를 하나? 뭔가 스피커폰으로 뭐 얘기하나? 라고 느꼈던 거지. 무섭다. 엄청 무섭다. 네. 이모부도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믿으려고 하시고, 아무래도 모든 걸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일 텐데 이런 일을 겪어놓으니까. 그래도 이모부가 되게 좋은 선생님이었나 보다. 그치, 찾아올 할아버지가 정도면. 찾아와서 나 좀 됐다 줘. 그럼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이 사람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 데려다 줄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귀신도 똑똑하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거기서 이모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뭔 소리세요? 하고 뒤돌아보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할아버지가. 근데 이 이모부도 사연에서만 봤을 때는 크게 그런 거 없이 뭔가 어르신이 뭔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데려다 줬잖아.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모부 때 나이 때면은 더 힘드실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연락하시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그 영도 이 사람이라면은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찾아와서 한 거니까. 이렇게 귀신의 심하게, 혹은 그 영이, 혼이 얼마나 그 한이 심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데려다 달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요런 사연을 보고 이 사연은 진짜 무섭다 해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사연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화진선녀가 아까 얘기한 호텔에서 직접 겪었던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